500여 개의 쪽방이 골목 사이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곳은 약 60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40, 50대 독신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하루 10,000원의 방세를 내고 삽니다. 쪽방촌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가난한 이웃들이 마지막 보금자리입니다. 아직도 한밤중인 노숙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침부터 술자리를 벌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곳 영등포 쪽방촌 한가운데 3층짜리 벽돌 건물이 우뚝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만 어느새 11년째 이곳 사람들에게 무료 진료를 해주고 있는 병원입니다. 지난달 21일 쪽방촌 사람들이 아침부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운구차 양열이 보였습니다. 운구 행렬이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요셉 의원이었습니다. 유가족과 지인들이 2층으로 올라갑니다. 고인은 지난달 18일 63세 생을 마감한 이 병원의 원장인 선우경식 박사입니다. 쪽방촌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고인은 평생을 빈민의료 사업에 헌신해 왔습니다. 자신의 흰 가운에 매달리는 환자들을 그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진료비를 한 푼도 낼 수 없는 이들이 다른 어떤 환자들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물임을 발견한 것도 이 진료실이며, 그런 이유 때문에 지난 세월 진료실을 떠날 수 없었다. 돌이켜보면 환자들은 내게는 선물이나 다름없다. 의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환자야말로 진정 의사가 필요한 환자 아닌가. 고인의 응고 행렬이 병원 밖으로 나섭니다. 쪽방촌 주민뿐 아니라 전국에서 올라온 환자들이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나는 영광서 여기까지 왔어라. 영광서 전라도 영광서 왔어라. 그게 마음이 아파 죽겠어요. 마음이 아파서. 그동안 요셉 의원에서 무료 진료를 받은 환자는 모두 43만여 명. 가난한 이웃들은 아무도 그를 보내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운구차가 떠나고 한적해진 병원 앞, 조금 전 오열을 터뜨렸던 남자가 굳게 닫힌 병원 문 앞에서 떠날 줄을 모릅니다. 잠시 후 병원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쪽방촌 사람들은 아버지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에게 고인이 떠난 빈자리는 너무나 크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한 가난한 의사가 조용히 63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죽음이 알려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국무총리, 청와대 수석, 현직 장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길을 가장 안타깝게 지켜본 사람들은 우리 시대 가난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떠나는 의사를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추정 60분에서는 서울 영등포 쪽방촌에서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돌봐온 한 의사의 삶을 조명하겠습니다. 자, 김민환 PD. 네. 먼저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고 선우경식 원장이 어떤 분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쪽방촌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던 고 선우경식 원장은 결혼도 뒤로 한 채 한평생을 노숙인, 장애인 등 가난하고 소외받는 빈민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동안 그의 손길을 거쳐간 환자만 무려 43만 명. 네. 물론 모두가 의지할 곳 없고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김 PD. 이번 취재에 무척 어려움이 많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고 선우경식 원장은 생전에 자신이 걸어온 길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가족이나 병원 측도 취재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쪽방촌 사람들 역시 자신들의 삶이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름을 기다린 끝에 선우경식 원장이 세운 요셉병원으로부터 어렵게 취재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영등포 역사에서 불과 50m 떨어진 거리. 3층의 요셉의원 건물이 보입니다. 요셉의원은 이 자리에서 11년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환자를 진료해 왔습니다. 오전 9시 병원 문이 열립니다. 실제 진료는 오후 1시부터입니다. 내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 진료 과목은 모두 16개. 요일별로 진료 과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병원 식당에서는 빵을 쪄내라 분주합니다. 진료가 시작됐습니다. 기다리던 환자들이 2층으로 올라와 진료실에 줄을 섭니다. 입구는 벌써 10,000원입니다. 병원 측은 진료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빵과 음료부터 나눠줍니다. 빵은 업체에서 후원을 받습니다. 먹는 것이 부실한 환자들이 빈속에 약을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노숙자들이 날짜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빵 타러 오고, 그리고 이제 진료 받으러 오고 그러죠. 뭐 기대가 있어? 창피해. 보고 있는데. 쪽파이. 안 먹고 만다. 빵이 떨어지자 한 남자가 소란을 피웁니다. 간식만 받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서 준비된 빵은 늘 부족하다고 합니다. 창피해 지금. 아이, 그죠? 병원 밖에서도 작은 실갱이가 벌어집니다. 왜 자꾸 이쪽으로 오세요? 만취한 노숙자가 병원 입구를 막고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술 먹었어. 근데 그러면 하늘을 봉사하는데 그러는데 왜 자꾸 헌일해야 돼? 뭐 앞에 있어? 네, 뭐 헌일하냐고. 너라고 깨끗하게. 그 환자분들도 이렇게 인식 자체가 여기서는 내 어떤 어려움도 다 많이 받아준다,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술이 깬 노숙자가 조금 전 자신의 행동을 사과합니다. 미안해요. 영끌어요. 잘못입니다. 술 먹고 용서하세요.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환자의 대부분이 알코올 의존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흔히 보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무료 진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 외국인 노동자들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가시면 돈 좀 많이 좀 줘야 되잖아요. 2만 원 뭐 기분 그거네요. 그럼 여기 오시면 더 약도 그냥 주고 선생님도 잘 보고. 이곳을 찾는 환자는 하루 평균 80명. 취재진이 지켜본 이곳은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편안한 안식처였습니다. 18살 때 뺑소니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었다는 김씨 할아버지. 뼈도 뻣뻣하고 그래요. 입으시고. 벌써 10년째 요셉의원에서 무료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이른 김씨 할아버지는 진료받는 과목이 4개나 됩니다. 요셉의원에 대한 그의 마음은 각별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닿는 데 없어요. 다 닿는 거예요. 다 아프죠. 이 병원 아니면 벌써 죽었어요. 가난한 환자들에게 무료 진료를 해주는 요셉의원은 시설은 조금 낡았지만 준종합병원 수준입니다. 상담실과 한방 치료실이 있는 1층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가면 중앙에 접수를 받는 업무과가 있습니다. 외래 진료만 하고 있는데 진료는 주로 2층과 3층에서 이루어집니다. 진료실은 모두 5개. 요일별로 진료 과목을 따로 정해놓고 번갈아 쓰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검사 기계도 있습니다. 옥상 한쪽엔 조금 특별한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환자들이 일주일에 2번씩 모여 술을 끊는 교육을 받고 자활 의지를 다지는 곳입니다. 고 선우경식 원장은 생전에 이 모임을 직접 챙겼다고 합니다. 2층 원무과에는 요셉의원의 역사가 보관돼 있습니다. 벽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환자 진료 기록서입니다. 지금까지 요셉의원을 다녀간 환자는 43만여 명. 이들 치료비는 전액 무료, 100% 후원금으로 충당해 왔습니다.
때문에 무료 진료는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강보험 혹은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니어야 하고 행여번자와 시설 보호자도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 병원은 모두 자원봉사로 운영됩니다. 환자를 진료하고 돌보는 의료진만 200여 명이 넘습니다. 그 가운데는 외국에서 찾아온 의료진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심재훈 박사도 매년 자비를 들여 자원봉사로 옵니다. 선우 원장님은 정확하게 우리 나이로 따져서 저하고 꼭 10년 차인데 참 수도자 같은 분. 내가 그 일생 동안에 그런 분하고 교분을 맺었다는 것은 참 내 인생의 플러스고 참 젊은 분이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분이고 내가 여기 와서 했는 걸 참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14개 과의 진료를 맡고 있는 전문의 자원봉사자는 60여 명. 이들이 진료 스케줄은 한 달 전 미리 나옵니다. 하루 일을 마무리하는 저녁 7시. 그러나 요셉의원은 더 바빠집니다. 대부분의 의료진이 자신의 병원에서 일을 끝내고 이 시간에 오기 때문입니다. 치과는 가장 환자가 많습니다. 노숙자와 쪽방촌 사람들은 생활 환경이 나쁜 데다가 당뇨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치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틀니도 무료로 해주는 치과는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해주는 게 치아를 발치하고 그 상태 내버려 두는데 여기는 이제 치아도 발치를 해줄 뿐만 아니라 완전 회복시켜주니까 밥도 충분히 먹을 수 있게끔 잘 해드리죠. 화요일 오전 요셉 의원 입구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대기 번호표까지 들고 있습니다. 순서를 갖고 시작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뒤에 이제 줄 서신 분들 안 받으신 분들 있어요. 아유, 받았고 뭘안 받았고. 여기까지 받았어요. 여기까지 받았어요. 이날은 일주일에 한 번 무료로 머리를 깎아주는 날입니다. 이런 요셉 의원은 환자들에게 뭐든 다 해주는 곳으로 인식돼 있습니다. 어디 아파서 온 건 아니고? 예, 나 머리 좀 깎으려고 이제 겸사겸사해서 오늘 이제 진찰권도 받고 이제 약도 이제 받으려고 이제 다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더니. 미용사들도 모두 자원봉사자입니다. 일반인 자원봉사자는 모두 500여 명. 그들은 선우 원장으로부터 특별한 부탁을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작지만 그래도 함께 동참하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직원들한테는 뭐 친절해라 아니면 신학생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여기는 너네들 할 일이 저 사람들을 하늘같이 모시는 일이다. 그렇게 항상 말씀을 하신대요. 요셉 의원이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일은 또 있습니다. 한 노숙자가 자원봉사자와 함께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옥상에는 환자들에게 나눠줄 옷과 후원품도 있습니다. 요셉 의원이 치료하고 싶은 것은 몸의 병이 아니라 환자들의 가난한 마음입니다. 뭐 의식주든 치료든 뭐 재활 프로그램이든 뭘 하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끔 해주는 거. 그게 제일 어려워서 원장님은 일단 우리가 뭐 신도 아닌데 그걸 갑자기 그 마음을 부여해 넣어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었던 의사가 왜 이런 고단한 삶을 선택한 것인지 궁금한데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선우 원장은 60년대 미국에서 학위를 받았을 만큼 전도 유명한 엘리트 의사였습니다. 5남매의 장남이기도 했던 그가 쪽방촌의 대부가 된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97년 여름 김수환 추기경이 영등포 쪽방촌에 있는 요셉 의원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사람들은 추기경이 방문해 깜짝 놀라워했습니다. 추기경은 곧바로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으로부터 쪽방촌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이 병원을 설립한 선우 원장입니다. 추기경이 이곳을 찾은 이유는 요셉 의원이 세워진 지 10년째 되는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병원을 떠날 때에는 영유의 건강을 회복하여 주님의 자비를 끝없이 찬양하게 하소서.
2003년 선우 원장의 모습입니다. 그는 요셉의원에 상근하는 유일한 의사였습니다. 이곳을 찾는 환자는 진료비를 한 푼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소홀한 적이 없습니다. 하얀 거는 폐. 치료를 받지 않으려는 환자에게는 설득과 엄포를 나서라도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뭐 조금 순수한 게 아니라 생명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오래 살기 힘들어요. 우리 환자들이 진료를 잘 받아가지고 사회의 한 사회인으로 독립해서 자활할 수 있는 터전을 좀 마련하는 우리가 도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5남매 중 맞이로 태어난 선우 원장은 어릴 때부터 의사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내과 전문의 과정도 마칩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선우 원장은 대학병원에서의 의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87년 자신의 꿈을 실현했습니다. 대학병원 교수직마저 그만두고 나와 설립한 병원입니다. 서울 신림동 시장 한가운데 있는 허름한 상가 건물. 병원은 2층에 전세로 새들었습니다. 그동안 돈이 없어 병원을 가지 못했던 환자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개원 한 달 만에 적자가 1,0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정상적인 수입이 없는 병원이라 약값조차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선우 원장은 일부러 이곳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양식을 자주 하세요? 큰일 났네. 예, 보증금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화요일 날 또 혼자 오셔야겠네. 예, 그러세요. 오늘은 안내도 돼요. 예. 돈 준비 못 하셨네. 돈이 문턱이 낮아야 된다고. 네. 그래서 환자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게 또 환자들이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좋은 병원에 가게 되면은 상당히 위축되게 되죠. 그래서 환자들이 편리하게 찾아오고 교통이 편리하고 또 쉽게 자유스럽게 잘 수 있는 자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 시장을 택했습니다. 이런 생활을 거듭하길 10년. 이곳에서 치료한 환자만 18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시작할 당시 반신반의하는 이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것은 치료해 준 다음에 사회 복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환경 개선, 이거를 생각한 사회의학이었던 것 같아요. 의료 같은 거였었어요. 근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의료계에 계신 분들이 하나의 그 꿈을, 환상으로 생각을 하고 얼른 잘 안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이 서울 한복판에 정말 저렇게 행여자, 정말 주민등록증도 없고 어디가 의료보험증도 없는 환자들이 있는가, 그걸 자기도 놀랬다는 거예요. 처음에요. 저도 놀랬으니까요. 그런 어떤 동료의 인간미, 휴머니즘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내 일생은 이 길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확고한 뭔가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취재진은 당시 병원이 있던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요셉 의원이 있던 자리는 새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요셉 의원과 선우 원장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원장님 요 조그만 그냥 책상도 없지, 의자 않고 말았어. 원장님 따로 없었어요. 원장실도 따로 없었어요? 그럼 못 살아니까 병원이는 못 갈 거 아니야. 거기서 그냥 설거다니까 그냥 막 아파서 그러는데 병원이 없는 사람이 어디 갈 거야? 없는 사람한테 특히 나 같은 사람. 나 다리 엄청 절었어요. 우리 영감은 장애자고 나는 멀쩡했는데 이렇게 아파갖고 그랬는데 발반 먹고 나섰는데 이제 위가 아프더라, 거의 나서니까. 그래서 선생님, 나 위도 아프고 요 발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때 이거 안 먹을 수 있으면 그만 드실라냐고 그래가지고. 선우 원장에 대한 기억은 한결같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거 하다못해 양반 한 그릇 차리도 안 받아. 우리가 뭐 그런 거라도 하려해도. 가난한 이들이 기댈 수 있었던 요셉 의원은 10년 만에 병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건물이 재개발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선우 원장이 찾아온 곳이 바로 영등포 쪽방촌입니다. 병원 옥상은 선우 원장이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공간입니다. 이곳에선 쪽방촌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선물이라고 표현했던 가난한 환자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선우 원장은 환자를 기다리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 술에 취한 환자가 병원에 와서 행패를 부릴 때면 직원들에게 늘 아이가 엄마에게 떼를 쓰는 마음이라며 받아주라고 다일렀습니다. 원장님이 그렇게 받아주셔서 그랬기 때문에 환자들이 자기를 오픈하고 이렇게 괴롭다, 슬프다, 아프다 이 소리를 빽빽 질렀을 때 그걸 누군가가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같이 아파해주고 들어주니까 그게 환자분들 안에 굉장히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원장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그들은 정말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접하고 병원을 찾은 한 쪽방촌 거주자는 한동안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원장님이 무시적으로 저한테 잘했어요. 안 사람들 다 전부 다 했어요. 저는 이제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살아계실 때 원장이나 아버지라고 불러보시고 그렇게 불러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저는 속 안 써요. 열심히 살아갈게요. 아버지도 하고 곁에 편히 쉬십시오. 아버지. 선우 원장이 요셉이온과 동거동락한 지 16년. 세상은 처음으로 그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그는 환자들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런 영광을 갖게 해준 우리 환자들한테 감사드리고 또 같이 일하는 여러 봉사자들 또 우리 협력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1년 전 자신이 고민해왔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쌀도 얻어오고 의약품도 얻어왔다. 내 개인 일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손을 벌리는 일이지만 부끄러움이 앞섰다. 동창 모임에서 돈을 모아주는데 체면이 말이 아니다. 2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 도망이라도 가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선우 원장이 살았던 집을 찾아갔습니다. 지은 지 40년이 넘었다는 이 집에서 선우 원장은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형제들은 모두 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만나고 싶었지만 한석구 드러내는 것을 사양했습니다. 환자들에게 매달리느라 결혼도 하지 못해 늘 어머니에게 죄송한 마음이었다는 고 선우 원장. 병원 직원들과 똑같이 차비만 받아서 생활해온 터라 삶이 빠듯했고 동생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8월 요셉이온이 세워진 지 20년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맨 앞자리에 선우 원장의 수척해진 모습이 눈에 띕니다. 당시 그는 위암 말기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늘 밝고 씩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4월 15일 선우 원장은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것입니다. 그는 나흘 전까지 진료를 했습니다. 힘이 남아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환자 곁에 있었습니다. 그날 쓰러지기 나흘 전 원장이 마지막으로 환자를 보며 기록한 차트입니다. 건강했을 때와 비교하면 힘없이 써내려간 진료 기록이 눈에 들어옵니다.
선우 원장의 마지막 진료를 옆에서 도왔던 간호사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냅니다. 잠깐만요. 당시 원장의 마지막 진료 모습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렇게 불편하고 식사도 못 하시는 상태에서 와서 진료하실 때는 뭐 옛날하고 똑같으셨어요. 씩씩하게 얘기하시고 환자한테 주의사항 다 주시고 그러셨어요. 그가 남기고 간 의사 면허증입니다. 의술은 밥벌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던 고 선우경식 원장. 그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평소 신었던 낡고 오래된 신발은 검소한 그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떨어져도요 안 버리시고 그게 5,000원 줬다고 엄청나게 자랑하시고 갖고 오신 거. 그런 거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1,000원, 2,000원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거 나눠주세요. 보세요. 메모 이런 거 하나도 안 버리신다니까요. 다 놔주시잖아요. 선우 원장은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병원인 만큼 직원들에게 매사에 아껴 쓸 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돈이 아니라 후원금으로 주신 돈이니까 더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죠. 전북 고창에 있는 한 폐교. 1년 전 요셉의원에서 마련한 재활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이 술을 끊고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이곳의 살림 사례는 선우 원장이 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들입니다. 작년에는 돌아가시기 작년에 한 일주일 정도 생활하다 가셨는데 저희들 이렇게 생활하시는 거 보고 상당히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기뻐하셨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모두 4명. 이들은 직접 농사를 지으며 새 삶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술로 세월을 보내며 규칙적인 생활과는 거리가 멀던 이들은 혈당 체크도 직접 하고 서로의 건강도 챙겨줄 만큼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83은 설탕물을 먹어야 돼 지금. 빨리 먹여요. 네? 정신이 있을 때 이거 먹어요. 고 선우 원장은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려 했고 술의 노예가 되어 세상을 등지다시피 한 사람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의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분들을 자활시키기 위해서는 진료를 통해서만 될 일이 아니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좀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죠. 암과 싸우며 거동조차 힘겨울 때도 그는 환자들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지기 전날까지도 환자들 곁에 머물렀습니다. 자, 김 PD, 참 이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우 원장은 소란을 피우는 환자를 보면 하소연할 데 없는 사람들이 떼를 쓰는 거라며 웃으며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신림동 병원 시절 노숙자들에게 장미꽃 한 송이를 나눠준 일은 지금도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네. 돈이 없어서 마음마저 가난해진 환자들을 진심으로 존중해 준 겁니다. 김효준 PD, 이 요셉 의원은 외래만 진료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입원이 필요하거나 또 큰 병원에 가야 할 사람들은 이 의료보험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 바로 그 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선우 원장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이들이 극빈층인 것은 분명하지만 현행 체계에서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선우 원장이 택한 방법은 안면이 있는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 의원 1층엔 무료 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무료 진료 대상자인지를 선별하는 사회사업실입니다. 그런데 중환자가 찾아오면 정말 곤혹스럽습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환자를 입원시키는 문제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보호자 있어야 되고 의료보험 카드 있어야 되고 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퇴원 그건 나중에 계산하지만 우리 환자는 다 없죠. 이게 세 개가. 요셉 의원은 수술과 입원이 불가능한 1차 의료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선우 원장은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수소문해 왔습니다. 오전 9시
진료 시작 전이지만 한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백내장 환자입니다. 자원봉사자가 그를 데리고 병원 문을 나섭니다. 강남의 한 안과 전문 병원. 선우 원장이 찾아낸 협력병원입니다. 환자는 이곳에서 무료로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요셉 의원은 작지만 큰 병원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선우 원장은 암투병 중에도 협력병원 발굴에 힘을 쏟았습니다. 환자가 어느 분이 오시든 어떤 케이스로 오시든 간에 경로야 하든지 간에 병원에서는 진료만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사회적 뒤에 받침들이 제도적으로 시스템들이 좀 보완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가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 행여 환자, 그걸 신원이 밝혀져 가지고 그 신원에 대해서 전까지 관리까지 병원에서다가 의뢰를 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최우선으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작진은 전국 국립, 시립 40개 병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80% 넘는 공공병원이 복지부의 이 같은 지침에 따라 앞으로 행여 환자 접수를 거부할 우려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거리에서 쓰러진 노숙자들의 진료 거부가 늘어날 상황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사각지대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느 분이신지 모르는 상태로 무조건 이렇게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제도의 취지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 이제 함에서 좀 지원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좀 강화를 하시죠.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믿음을 신앙처럼 가졌던 선우경식 원장.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영집을 구하고 가까운 동창들이 운영하는 병원에 죽어가는 환자를 떠맡기기도 하고 연고가 없는 대형 병원에 찾아가서 환자를 살려달라고 떼를 쓰기도 했다. 어떤 땐 환자를 데리고 가서 그 병원에서 같이 밤을 새우며 치료를 해달라고 매달리기도 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치료를 소홀히 해줄 수는 없었다. 선우 원장은 쓰러지기 바로 직전까지 보건복지가족부의 강화된 이 조치에 대해 무척 고민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 담당자 앞으로 보내기 위해 선우 원장이 직접 작성한 민원 서류입니다. 그는 행여병자의 기준을 예전으로 돌려달라고 하고 어떤 경우라도 치료를 먼저 받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행여병자에 대한 의료 수급의 남용 낭비가 걱정되신다면 우리 병원을 한번 방문하시면 그 우려를 덜어내실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지금 젊다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0명 중에 1명은 나중에 지금과 상황이라면 의료급여 수급자, 즉 대한민국에서 4% 안에 드는 빈곤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처하더라도 위기에 처할 때 적절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분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다. 미래의 우리를 위한 거다. 라고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마지막 배웅을 받으며 이 세상 떠나는 날, 그의 영정을 든 사람은 요셉 의원에서 치료받은 김학배 씨. 맨 앞에서 관을 운구한 것도 요셉 의원에서 새 삶을 얻은 환자들입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 뒤를 따르는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박원순 변호사는 우리 사회가 선우 원장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역설적으로 보면 이런 선우 원장님 같은 분이 필요 없도록 그런 분이 안 나타나셔도 그런 개인적 희생이 없어도 우리 사회가 그런 어렵고 정말 어떤 경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인간적인 그런 치료와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시대의 동시대인들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력자도 재벌 총수도 아니었습니다. 고 선우경식 원장의 마지막 길을 따르는 긴 행렬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빈소에는 국무총리, 복지부 장관, 청와대 수석도 다녀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답은 없습니다. 선우 원장은 큰 뜻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제2의 선우 원장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 개인의 희생과 봉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그분의 역할을 대신할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네, 자 김희진 PD, 아직 국가에서는 대답이 없고 그렇다면은
시민들이 이 고 선우 원장의 뜻을 기리고 싶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현재 병원 운영은 전적으로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 요셉 의원의 후원을 해주실 분은 서울 전화 02-2636-2476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화면 아래에 나가는 은행 계좌로 후원금을 전달하셔도 됩니다. 자, 김윤환, 김효진 PD 수고 많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나 제작진이나 선우 원장에게 진료 한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쪽방촌 의사의 죽음이 왜 이토록 안타깝고 그가 떠난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서민들 살림살이가 말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없는 사람들이 눈물과 한숨을 보듬어주는 선우 원장 같은 리더십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존경은 돈으로도 그리고 권력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